이제 다음 달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대체거래소가 국내 최초로 새롭게 문을 여는데요. 기존 한국거래소에서만 사고 팔 수 있었던 상장 주식,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체거래소 등장이 또 기존 거래소도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네, 앞으로 주식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봉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처음으로 이 대체거래소죠. 네네. 넥스트레이드가 문을 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 대체거래소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개념이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고 싶을 때 항상 한국거래소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만 거래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3월 4일부터는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 거래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 있어서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많은 경우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 주식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개선된다거나 혹은 수수료가 절감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경쟁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거의 70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가 여기에 새로운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네, 일단 대체거래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되는 부분이 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의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가 지금 현재 주식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대체거래소가 들어오게 되면 하루에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전 같았으면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근무 중에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퇴근 이후에 편안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눈에 띄는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토론자가 되어서 생각나는 의견이 뭐냐면요. 네네. 우리 전체 취업자가 한 2,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취업자로 보면. 네네. 그러면 취업자 중에 약 한 77% 정도가 임금 근로자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소위 봉급 생활자예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의 약 78%가량이 임금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정말 이 9시부터 3시까지 이 정규장에서 투자하는데 눈치 보거나 점심시간 쪼개가면서 하거나 이런 불편함을 좀 겪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닌 대체 거래장이 생긴다라는 것은 분명 시간이 또 확장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방면으로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또 갖게 되지 않을까. 마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딥시크 사태처럼 좀 긴장감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사실 이전까지는 경쟁자가 전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예. 주식 거래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3월 4일부터는 그게 아니라 주식 거래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없던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이쪽으로 좀 뺏긴다든지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다든지 이럴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내지는 수수료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많아진다 기본적으로. 그럼 거래소 간에 경쟁이 붙는다. 그럼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거래소 간에 뭔가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소비자들이 혹은 이제 투자자들이 체감할 영역인데 어느 정도로 또 체감할 만큼 수수료가 떨어질 것인지 혹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좀 고도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수수료 부분을 먼저 조금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의 수수료는 0.0023%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도 글로벌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이미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시장에 진입을 해서 투자자들을 이쪽으로 조금 모시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0.0023%보다 더 낮은 수준, 가장 낮은 수준은 0.0013%고요. 0.0013%에서 0.0018%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체감하시기는 대단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0.0023에서 0.0018로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1억 원 정도 거래를 하셔도 수수료 차이는 진짜 몇백 원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여러 번 거래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수수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1년에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거래 횟수, 규모에 따라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매도할 때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투자자가 원하신다면 거래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여전히 한국 거래소에서만 거래하고 싶다.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한국 예. 거래소만 그만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예, 예.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 없는데요. 앞으로는 나는 여전히 한국 거래소에서만 거래하고 싶다. 당연히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넥스트레이드에서만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현명한 방법은 사실 양쪽을 다 보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양쪽을 다 보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또 관심이 어떤 종목이냐일 것 같습니다. 투자자 네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될 수 있는 종목은 처음에 3월 4일 날 시작할 때는 코스피 종목 5개, 코스닥 종목 5개, 10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10종목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후에 이제 3월 17일부터는 100개 정도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10개 종목이 거래되다가 그다음에 3월 24일부터는 350개, 코스피 200 종목 200개,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 150개 이렇게 해서 350개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부터는 800개 종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코스닥 종목 420개, 코스피 종목 380개 해서 800개 종목으로 3월 31일까지는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800개 종목으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장 운영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800개보다 더 많은 종목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라고 하니까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투자가 활발해진다. 또 이게 너무 치우쳐지면 단타가 성행한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단타가 크게 늘어난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지금 이제 단타 중에서도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고빈도 매매라고 있거든요. 초단타 매매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거래들을 굉장히 많이 예를 들자면 뭐 1시간 동안 몇만 건을 낸다든지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고빈도 매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증권 거래세가 부과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증권 거래세가 0.15% 정도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빈도 매매에 있어서 이 증권 거래세의 존재는 굉장히 큰 시장 진입 허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고빈도 매매가 활성화되기는 사실 상당히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빈도 매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프리마켓이나 정규 거래 시간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증권 거래세는 모두 동일하게 부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빈도 매매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타 매매는 지금 우리나라 정규 거래 시간들을 보면 단타 매매가 굉장히 조금 활발한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넥스트레이드가 개장된다고 해서 단타 매매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단타 매매에 임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오히려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네. 이 대체거래소의 출범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의 여정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측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데 그 거래소가 독점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거래한다. 라기보다는 완전 경쟁 시장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의 선진화라고도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이 금융시장 선진화의 과정에서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절차를 가졌잖아요. 네네. 외환시장 거래를 시장을 한정해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점에는 정작 달러를 혹은 원화를 매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완전 개방한다는 것이 또 금융시장의 선진화의 여정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거래 자체의 시장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한 가지 측면에 금융시장의 선진화의 여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의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넥스트 트레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넥스트레이드 이용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도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가 동일하게 허용이 됩니다. 당연히 투자자 간의 접근성을 차별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 거래소도 개인과 기관과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그 접근성에 전혀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요. 당연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선진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은 시장의 효율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결국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기관인 거래소의 효율화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경쟁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앞서 그 투자의 주체 관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해당이 되는지를 여쭸던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반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정적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간 범위에서 좀 확장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상당 부분 기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가된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하는 것과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원할 때 언제든지 선택은 투자자들의 몫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넓게 열려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넥스트레이드가 개장된 이후에 특히나 이제 정규 거래 시간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사실상 현재와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프리마켓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오후 3시 반부터 8시까지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시간대란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유동성이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다행히도
신속하게 이렇게 좀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발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가격 변동성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형성되는지를 신중하게 지켜보신 이후에 참여를 결정하시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결국 이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또 가장 많이 궁금한 그 영향, 지금 영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게 소위 국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정부는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넥스트레이드가 개장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주가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냐. 사실 이 둘간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뚜렷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의 주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시장의 개설, 새로운 시장의 개설은 수수료가 떨어지고 거래의 편의성이 좋아진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로 작용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관관계가 약하다라는 점은 이해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인 다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가 외국인의 평가가 더 긍정화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효율화되고 경쟁화되고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그 평가가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의존도를 좀 늘려나가자 하는 의견들도 어느 부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게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맞으나 주로 위원님께서는 중립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은 그래도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논했을 때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근데 뭐 외부로부터의 평가는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한국 정도의 주식 시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래소는 하나밖에 없느냐 네. 이런 사실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가 이번 개장을 계기로 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ATS만 60여 개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맞겠네요. 경쟁 구도로.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이런 거를 계기로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길이 멀어 보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한국 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지배 구조가 예. 개선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사실 코리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MSCI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재개는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재개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은 우리가 유연한 시각에서 바라봐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밸류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강화 조치들을 만들어 나갈 때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이 디스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